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번 레이어 설정에 이어서 도면 테두리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제일 먼저 레이어 선택이 지금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하얀색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렉탱의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한글로 되어 있죠. 렉탱의 명령을 이용해서 렉탱을 선택하는데 처음에 0,0 하시고요. 두 번째 A3 사이즈 420에 297 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옵셋 10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시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 여백을 10mm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지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리수는 특별히 외우실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옵셋 가로선을 13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옵셋을 하는데 엔터만 치게 되면 바로 선행 명령어가 뜨기 때문에 옵셋을 굳이 O 엔터를 안 하셔도 되고, 명령어 O 엔터를 안 하셔도 되고, 엔터 키만 두 번 누르면 바로 다음 명령이 나오잖아요. 자, 50 하시고 세로선을 두 번,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선이 하나 들어가요. 첫 번째 50 띈 선에서는 가운데 선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50의 절반인 25만 옵셋을 시킵니다. 그리고 TR 엔터, 자르기죠. 자르기 명령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처음에 렉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해 명령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시고, 가로선은 13번, 세로선은 52번에 안쪽으로 25 한번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문자를 집어넣을 건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MT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m텍스트를 사용하시고요. m텍스트를 해서 우리가 문자가 들어가야 될 범위를 선택하십니다. 범위를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문자 편집기가 뜨거나 또는 상단에 리본 메뉴에서 문자 형태가 나타나지는데요. 문자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 테두리 만들기 저희 교재 50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52페이지를 보시면 문자 편집기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52페이지에 대해서 문자 편집기 꺼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누르면 의미가 없어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요렇게 탭창이 열리는데, 탭창에서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세 번째 보시면 편집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구막대를 끄게 되면 편집기가 없어지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도구막대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팝업창으로 출바 형식으로 문자 편집기가 뜨는데요. 이렇게 문자 편집기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아리엘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 설정이 문자가 아리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불편하시면 ST 또는 명령어는 ST고요. 문자 스타일이죠. 또는 형식에 가면 모든 스타일이 다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하셨던 형식의 메뉴바에서 형식에 가시면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ST 명령을 외우시거나 또는 문자 스타일을 하시거나, 여기에서 미리 글꼴체를 굴림체로 바꿔 놓으시면 굳이 하나하나 문자 들어갈 때마다 굴림체를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높이는 단면도 들어갈 때 또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3이나 3.5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넣겠습니다. 자, MT 엔터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사각형 박스 안을 선택했죠. 선택하면 굴림체가 나타나져 있죠. 굴림체 나타나져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A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자리 맞추기. 중간에 중심을 놓게 되면 도면 박스 안에 정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고요. 자, 제일 처음 한글로 해서 수험번호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글자체가 2.5가 아니라 제가 3이나 3.5라 그랬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 CO의 명령을 사용할 건데, 여기에서 복사를 치게 되면 CO 해볼게요. 그랬더니 한글로 채자가 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지면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되니까 한영키를 반드시 주의해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기준점을 선택할 때 가운데 아무데나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정가운데 위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복사를 하실 때 웬만하면 왼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 하단부 끝점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 여기도 선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끝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 놓을 거고요. 그래서 다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제일 첫 번째 수험번호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수험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워놓는데 이걸 비워놓다 보니까 실제 시험 장소에 가서도 이거를 비워놓더라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1, 2, 3, 4, 5, 6, 7, 8이라도 넣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우리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성명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써서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과 끝선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감독 확인. 이쪽 비는 부분은 감독 확인이기 때문에 여기 감독관님이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자, 본인 이름이죠. 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수험번호랑 라인이 같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도 건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준선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을 맞춰 놓은 상태, 50으로 중앙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중앙이 아니에요. 중앙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내놓고요. 연산운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바꾼 상태에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로 눈대중으로 가운데로 맞출게요. 자, 이렇게 표제란 타이틀 부분 여러분들 수험번호 부분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타이틀 부분을 작성을 할 건데 타이틀 부분 선 이렇게 가로선 하나 그어놓고요. 이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타이틀은 54페이지서부터 있고요. 타이틀의 크기는 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요거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오스냅에서 근처점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근처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로선 그은 아무 부분이나 하나 선택하셔서 반지름 9 하시고요. 옵셋 반지름 9에서 옵셋에서 5를 밖으로 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빼시고요. 라인을 이 원의 중심점에서 라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직선, 세로선을 내리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이 작성이 될 거고요. 잘라내기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지워주시고 바깥쪽 원 그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부분을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empty 하시는데 선택을 하시고요. A 부분 단면 상세도라고 적으실 겁니다. 이 크기는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하셔야지 바뀌어질 거예요. 7입니다. 7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서 라인을 하나 긋는다라고 했을 때 원에서 라인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이 끝부분이 요렇게 글자의 끝부분이 가급적 여기에 딱 요렇게 맞는 정도 요걸 일부러 선을 그으실 필요는 없는데 눈대중으로 요 정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렇게 한 요 정도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선과 글자체 간격이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 되게 자, 복사를 할게요. 그 정도 되게 같이 떨어진 부분 요 정도 되게 떨어진 부분으로 아랫부분을 선택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스케일인데 요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자, 스케일 땡땡 1/40 우리 단면도는 1/40이죠. 일단 글자 크기 먼저 조정을 해볼게요. 3.5입니다. 3.5로 글자 크기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스펠링이 틀리면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일의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S는 equal 1분의 40 이렇게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펠링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방법보다는 좀 전에 후순위 방법을 권유를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muve를 해서 자, 여기서 이 단면 상세도의 도자가 끝나는 부분 있죠. 요 선에 이 40분의 1의 0자가 맞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은 너무 길게 나가지 않도록 그립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muve에서 이렇게 화면 하단부로 위치하게끔 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제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도가 됐으면 저장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바탕화면에 만드는 비번호에다가 도면 테두리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 테두리로 별도로 저장하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도면이 이제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도면이 날아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도면 테두리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단면도를 할 때는 이 도면 레이어 설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 테두리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면 테두리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여기서 이제 A 부분 단면도, 단면 상세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도면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저장하면 지금 보시면 도면이 두 개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면 테두리 작업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 출력할 때 도면 테두리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어떻게 하면 40분의 1로 축적되어 있는 도면을 이 테두리 안에 적절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면 테두리 작업 시간이었습니다.